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가라는 거는 이미 HBM 좋은 건 다 반영돼 있고 커머디티도 매우 좋아질 거라고 이미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커머디티 쪽에 한 축이 무너지면서 디레이팅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레이팅이 어느 정도 끝나고 새로운 기둥을 하나 세워줘야 돼요. 기대감에 대한 기둥. 그게 저는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국내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을 줬던 트리거는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 2탄이 나왔다. 원래 1탄만큼 센 게 없는데 2탄이. 그쵸. 이번에는 유독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네, 일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내 리서치 쪽은 동의를 하지 않는 쪽인데요. 제가 일부 동의하는 쪽은 커머디티 쪽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당초 커머디티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빨리 좀 꺾이는 측면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CXMT의 물량 기여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모건 스탠리하고 다르게 보는 쪽은 HBM 공급 과잉에 대한 거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주문형이에요. 연간 단위로 계약한 물량만큼 계약한 가격으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운드리하고 비슷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HBM이라는 산업을 분석을 해보면 네. 이게 코스트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HBM3E의 8단에서 12단으로 가면 생산 수율이 팍 좋아져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HBM4가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HBM4가 되면 오히려 더 파운드리에 가까워지거든요. 정말 커스텀 HBM이 이제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걸 수요 업체 입장에서는 코스트보다는 퍼포먼스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당분간은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HBM에 대해서는? 네네, 맞습니다. 이런 HBM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주문형 메모리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 온디바이스 AI에도 주문형 메모리가 들어갈 텐데 요거는 이제 아마 내년이나 돼야지 뭐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이런 쪽이 계속해서 물량이 커지면 하이엔드 쪽 수요는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ASP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커머디티 쪽은 계속해서 이제 양극화되는 커머디티에서도 이제 뭐 DDR5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분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서버용만 좀 그럴 가능성이 높고 PC하고 스마트폰 쪽은 ASP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게 약간 좀 톤 다운을 하셔서 얘기하지만 별로 안 좋다는 얘기네요. 커머디티는 진짜.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사실 ASP가 되게 중요합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사이클은 사실 이상한 사이클이잖아요. 물량이 늘지 않는다고 계속 맞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Q가 안 늘고 P가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공급을 조절해서 P를 올리는 사이클인데 여기서 ASP가 꺾이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ASP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HBM을 포함한 이제 주문형 메모리들 그런데 이제 커머디티 같은 경우는 ASP가 뭔가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한데 이런 전망에 기반한다면은 그래도 반등할 때는 하이닉스가 좀 반등폭이 좀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일단 트리거가 중요하죠. 네, 사실 그런데 이제 HBM 좋은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새롭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SK 하이닉스 쪽에서 뭔가 이제 상승 트리거가 에너지가 나오려면 저는 이제 주문형 메모리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버 HBM 말고 그럼 그 다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모바일용 뭐 VF4 같은 것들 있잖아요. 버티컬 팬아웃 같이 AP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D램이라든지 수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F4에 적용된다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나오면 충분히 SK 하이닉스 쪽 중심으로 뭔가 트리거가 나올 수 있고요. 삼성도 똑같습니다. 삼성도 이제 커머디티 스토리 가지고 삼성의 업사이드를 뭐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하방은 뭔가 좀 이제 만들 수는 있겠죠. 커머디티 쪽에서. 근데 삼성도 결국은 지금 HBM 쪽이나 이제 이런 쪽, 삼성은 또 이제 VCS라고 하거든요. VF4 같은 이런 모바일용 마일드 HBM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뭐 레벨 3용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메모리 이런 쪽이 이제 나와줘야 되죠.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커머디티 쪽에서는 CXMT 이야기 해주셨는데 중국 업체 때문에 어렵다. 근데 이게 한쪽이 어려우면 그쵸. 여기가 이게 새로운 것이 힘을 받기가 좀 어려워서 한쪽 날개가 지금 약간 고장이 난 상황인데
이 고장을 내게 만드는 그 중국 애들이 워낙 끈적끈적하고 막 지금 무시무시한 애들이라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기회를 노리는 건 맞는데 이제 어떤 것이 트리가 돼서 주가가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님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속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HBM은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좋은데. 그런데 왜 주가가 빠져? 그게 아니라 주가라는 거는 이미 HBM 좋은 건 다 반영돼 있고 여기서 커머디티도 매우 좋아질 거라고 이미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커머디티 쪽에 한 축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게 디레이팅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레이팅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럼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기둥을 하나 세워줘야 돼요. 기대감에 대한 기둥. 그게 저는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온디바이스 AI에 이제 기대감을 잔뜩 모았던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일단은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건 메모리 수요에는 언제쯤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사실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하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같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대로 iOS 18 업데이트가 같이 진행되면서 바로 아이폰 16 사면 애플 인텔리전스 쓸 수 있어. 이거였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원래 계획대로. 근데 이제 요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몇 달 더 지연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상황인데요. 아이폰 16 시리즈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좀 기다려보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최적의 하드웨어라 그러는데 먼저 사서 기다려야 되는 뭔가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뭔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찜찜하죠. 그쵸. 나중에 이제 약간 무슨 뭐 테슬라도 아니고 그쵸. 나중에 사이버트럭 만들 테니까 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아니고 나중에 AI 좋은 거 기능 나올 건데 이 폰부터는 되니까 사. 그래? 그러면 내년에 사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 애플 인텔리전스 하드웨어는 내년 같은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 수요에 대한 전망은 부품 업체들 딴에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네. 원래는 이제 올해 애플 신제품 출하량이 전작 대비해서 그래도 한 8%에서 9%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애플 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가이던스, 니네들이 어느 정도 생산 준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 정도는 좀 높게 잡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게 좀 톤다운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 관련주인 LG 노텍이나 BH 같은 업체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생각보다 못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애플 주가는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애플도 못하면 어차피 뭐 다른 데도 못한다 어차피. 네. 그게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 그쵸. 경쟁자가 없다는 거. 아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밑에서 중국 업체가 따라오고 있어. 무서운 거죠. 근데 애플은 따라올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를 결국 하려면 OS와 이제 반도체, AP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다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소비자들 나오면 사주겠다는 소비자들이 있어야죠. 강력한 락인 효과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주도권을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라는 두 개 회사가 딱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이 두 회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돼 네네.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긴 해요.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가 연초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HBM 생산 수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론이 HBM 생산 비중을 얼마나 높였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 수율이 얼마나 나와서 얼마나 이익을 냈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마이크론의 생산 수율이 좋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네.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좋게 나오면 우리 기업한테 안 좋아요. 특히나 SK 하이닉스한테는 안 좋을 것 같고요. 생산 수율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좀 더 환호할 수 있고 오히려 삼성한테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쉽게 그냥 우리 하이닉스 수준의 생산 수율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별로 높지 않네? 디레이팅 요인이죠. 그렇죠. 네. 나만 할 수 있어가 너도 네. 할 수 있어. 이게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또 한 축이 거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에 이제 영향을 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제 실적에는 영향을 덜 주더라도. 그렇죠. 근데 어떨까요? 생산 수율이 높게 나올까요? 어떨까요? 저는
높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70% 수율이 안 되거든요. HBM은. 근데 이익률이 50%가 넘게 나와요. 메모리 3사 중에 마진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30% 후반대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토탈로.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이번에 아마 20% 중반, 마이크론은 뭐 한 10% 후반대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HBM 쪽에서 수율이 잘 나와서 이기여도가 높았다 그러면 20%대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 관전 포인트는 HBM 생산 수율이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를 보고 네. 만약에 낮아질 것 같으면 실적 발표 전날 하이닉스를 사고 높아질 것 같으면 하이닉스를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HBM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HBM이라는 게 진짜 어렵고 진입장벽도 높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진화 발전해서 확장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 메모리에 대해서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하고 AI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 마하1, 이거 이제 기대감을 모았는데 그냥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전에도 한번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었는데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실무단에서 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뭐 거의 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무게 축이 실리는 것 같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계하고 공정에서 둘 다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타깝죠.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어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삼성하고 네이버 둘 다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흔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마하1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일단 이제 반도체 설계를 삼성에서 하는 거였고요. 삼성이 ASIC을 설계하는 건데 여기 핵심 알고리즘이 결국은 네이버가 지고 있잖아요. 결국 네이버가 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글 TPU하고 브로드컴의 협력 관계 같은 모델들 좀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생산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턴키 베이스의 어떻게 보면 규모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칩이 처음부터 그렇게 노이즈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HBM을 쓰지 않는 거는 저전력을 위해서 뭐 저전력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뭐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업계에서는 보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알력 때문에 결국 HBM을 쓰지 않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네. 결국 이게 이제 칩이 나와 본들 나오는 시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AI의 수요가 업계를 영향을 많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이제 안 써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어정쩡하다고 하면 이게 타임 투 마켓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칩 수급이 안 되고 할 때 이제 그게 적시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거죠. 타이밍도 이제 좀 어정쩡하고. 어떻게 보면 네. 진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좀 한 적당히 한 것도 그냥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 차이가 나버리면 안 사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제 하기가 더 어렵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중단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 이제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바닥을 잡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머디티 쪽에서의 그 어려움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